네,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주식 대혁명의 성명석 소장입니다. 저번 주가 꼭 첫 강의 같은데요. 벌써 오늘이 10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9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어떤 차트 세팅을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은요, 제 10강의 어떤 제목이, 자, 한판 붙어보자. 누구랑요? 그래요. 외인 나와. 그죠? 그리고 기관 나와. 우리 그렇게 외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그래요. 선두 세력 나와.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아직 더 여러분들한테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은 과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세팅한 이 내용을 가지고 보조 지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지라고 궁금증을 더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종목을 이제 여러 개를 가져와서요, 무작위로 제가 눌러서, 어떤 매수 포인트나 매도 포인트, 이 부분을, 우선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차근차근 하나하나 아주 쉽게,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자, 한 판 붙어보자. 그래요. 내일 이제 끝장이야. 그래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대단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근로자분들도 대단하고요. 물론 회사를 운영하시는 그런 어떤 기업의 노사관계 참 아주 대한민국 어떤 진통은 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1969년인가요? 프로펠러 중고 비행기를 한 8대 정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비행기가, 운영하던 항공사가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되게 IT 쪽, 전기전자 쪽이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약 한 20%를 차지하죠. 그래서 어떤 운송을 담당하는, 보잉 747 화물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747 기억하세요? 오늘 평창, 화이팅입니다. 그래요. 꼭 될 겁니다. 제가 왜 747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집권 초기에 내걸으셨던 747 공약이라고 있습니다. 747 공약.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747의 7은 우리나라가 연평균 성장률을 약 한 7% 정도 성장을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1인당 약 한 4만 달러 국민소득을 달성시키겠다. 세 번째 7은 우리나라가 이제 11위가 아니라 7대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을 하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747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요. 더 이상 초등학생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 이명박 대통령 이전에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권을 하셨죠. 그때가 마지막 집권하실 때가 2007년이에요. 자, 거꾸로 가봅니다. 2007, 2006, 그렇죠? 2006, 2005, 2004, 2003. 여러분 지금 코스피 지수를 가만히 보세요. 2003년부터요. 2007년도까지는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지표들도 좋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그런 공약을 내세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전 세계의 금융 중심지라고 하는 월스트리트에서 누가 어떤 어떤 단체들이 무엇을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명백한 불법 행위예요.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금융의 혼란을 겪고 지금 여러분들이 내 삶의 질이 약 3년에서 5년이 뒤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벌려놨어요. 2007년도 우리가 신고가 경신할 때는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충분히 747 공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2008년 이제 집권이 새로 이제 들어섭니다. 근데 2008 아시죠? 박살이 났어요. 리먼 사태. 물론 2007년 4월 달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요. 대출해준 은행들이 거기서부터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본격적으로 박살이 난 건요. 2008년도 아시죠? 리먼 사태.
여러분들 주가 보시면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죠? 예, 그래서 2008, 자,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실 때요. 2009년도 기술적 반등했죠? 2010년 힘들었어요. 2011년이에요. 지금 2011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12년, 내년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또 이제 모두로 이제 돌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반을 지금 채우셨는데 벌써부터 막 전당대회다 어떤 다음 차기 대통령은 누구냐. 우리는요, 임기가 5년이에요. 예? 뭐 4년 연임제도 아니고, 예. 근데 벌써부터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그잖아요. 5년인데. 응? 예. 그래서 747 공약과 그때 당시, 그러면 지금 현재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연평균 7% 성장은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정부는 내년 성장률도 4% 후반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5년 임기 중, 7% 성장은 이제 남은 기간이 일단 1년 반이니까 아무래도 달성은 못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여의도 땅을 팠는데 막 석유가 펑펑 솟지 않는 한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조금 침체기에서 회복기로 좀 접어드는 어떤 그런 시점에다가 최근에 이제 소프트 패치도 한번 맞았죠.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똑같아요. 내년 1인당 국민소득은요, 지금 예상하기로는요, 24,21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747 공약의 4만 달러는요, 4만 달러의 약간 절반을 약간 오른 상태거든요. 예. 그죠? 지금 위치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요. 7대 강국. 2007년도에는 가능했어요. 2007년도 그때 당시 생각은 가능했어요. 그런데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신흥국가라고 하는 것은, 예?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유럽, 이 친구들에 의해서 사실상 좌지우지 되는 거거든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저만 열심히 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중소기업이에요. 그게 대기업에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뭐 납품이 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흐름, 사이클, 어떤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읽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국내 총생산 GDP 규모도 지난해 세계 15위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럼 1년 만에 갑자기 7위로 끌어올리기는 불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747 공약이 지금 현재는 4215 공약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형 정부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요, 지난 30일, 6월 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무슨 회의를 했냐면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너무 멋진 거예요. 국민경제대책회의. 거기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에서 4.5%로 0.5%포인트 낮추고, 그리고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에서 4%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을 했습니다. 예, 확정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성장률 목표를 0.5%포인트 낮춘 것은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요, 물가를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어떤 0.5%포인트의 성장률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3대 일간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신문들을 이제 아침에 그쪽에서 봅니다. 한 7개 정도 봅니다. 예, 그 중에 또 하나가요, 이데일리도 이제 신문이 나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어떤 친구가 어떤 헛소리를 혹시 하는지 싶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뉴스를 보고 또 해석을 하죠. 예, 거기서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났어요. 예, 재미있는 기사가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0.5%포인트를 낮췄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작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 자, 이게 GDP가 1173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1년 GDP가 900조에서 1000조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작년에 1173조. 자, 미국은요? 미국은. 그래요. 1경 5천조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무려 15배가 큽니다. 예, 미국 무시하면 안 돼요. 오케이. 여기에서 1173조 원의 0.5%는요, 예, 금액으로 따지면 5조 8,650억 원에 달합니다.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와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강남의 30평 아파트가 평균 가격이 9억 8,700만 원이래요. 저는 못 살겠어요. 저 대전 서울 난다고 그랬죠? 야, 30평 아파트가 거의 10억이에요, 10억. 예. 참 꿈이에요, 꿈. 예, 그래. 자, 좋습니다. 어쨌든 그 9억 8,700만 원 강남 30평 아파트 평균 가격으로 따질 때 0.5%는요, 아파트가 5,942가구에 해당된답니다. 그래도 감이 안 오시죠? 그래도, 자, 그러면 자동차로 가겠습니다. 현대 자동차 소나타, 저도 소나타 탑니다. 소나타가 2,340만 원이에요. 2,340만 원인데, 이 소나타로 따지면요, 대수가 무려 25만 600여 대에 달한답니다. 그래서 감이 안 오세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소나타가 작년 한 해 미국에 수출한 판매량이, 수출이 아니죠. 미국 판매량 19만 대예요. 19만 대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해야 될 0.5%포인트는 작년에 미국에 판매한 소나타 19만 대보다 훨씬 뛰어넘는 25만 600대에 달한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꼭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물가는요 3%에서 4%로 대폭 어떻게 했어요? 올린다는 건요. 큰일이죠, 그죠? 여러분들 참 큰 근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이게 이만큼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참 놀랍습니다. 또 있어요. 제가 이번 정권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님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도 존경하고요. 역대 대통령님들 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집권 초기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서민 경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소비 품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52개, 52개를 정해가지고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물가를 잡자. 그래서 우리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취지로 만든 MB 물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MB란 말은 그런 거예요. MB라는 거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의 존함을 딴 거예요. 그죠? 이니셜이죠. 예, MB 물가.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MS 물가 지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요. 이데일리를 사랑하시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예, 잠시 눈을 감고 제가 52개의 우리 MB 물가 지수 그 품목을 한번 불러볼 테니까요. 지금 내 신랑이 퇴근하고 파김치돼서 푹 꺼진 상태로 들어오면 우리 이 안타까운 신랑을 위해서 뭔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려고 재래시장이나 마트를 갑니다. 가서 오이 3개 들이 딱 한 봉지 들은 거 들었다가 가격 보고 내려놓고, 라면 5개 들이 한 봉지 들었다가 가격 보고 내려놓고, 무 하나 들어서 쳐다보고 다시 내려놓고. 그렇죠? 자, 시장 볼 때는요, 남편분을 모셔가세요. 싸우시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갖다 준 돈이 얼만데,
왜 이렇게 돈이 매일 쪼들린다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남편분하고 시장을 같이 가세요.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집권 초기에 말씀하셨던 그 바로 MB물가라고 하는 쉬운 두 개의 품목을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내가 마트나 시장에 재래시장에 갔을 때의 그때 가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자, 품목 부릅니다. 눈 감아 보세요. 재밌어요. 밀가루, 라면, 배추, 무, 두부, 파, 마늘, 고추장도 있고요. 식용유, 달걀, 사과, 스낵 과자, 세제, 휘발유, 죽음이에요? 경유, 미치겠어요. LPG, 자장면, 전철료 오를 거예요. 시내버스로 올릴 거예요. 도시가스료, 학원비 못 보내요. 가정학습지 그것도 비싸요. 샴푸, 보육시설 이용료 안 보낸 지 오래됐어요. 자, 시외버스료, 쌀, 소주, 등유, 화장지, 상수도료, 목욕료, 쓰레기 봉투값,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위생대, 외래진료비, 빵, 쇠고기, 돼지고기, 멸치, 고등어, 콩나물, 양파, 설탕, 우유, 유아용품, 바지 다 끝나가요. 전기료, 미이용료, 주거비, 이동통신료, 유선, 방송, 수신료. 눈 뜨세요,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근원 인플레이션에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고요. 이 품목은 물가가요, 약 한 20% 가까이 오른 품목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4개 품목이 있습니다. 자,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빙과류. 이 4가지 품목은요, 서민들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특히 라면은요, 라면은 뭐예요? 우리나라 서민들의 주식이에요. 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밥맛 없는데, 우리 라면 끓여 먹을까? 네, 그거는 어떤 상류층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내 아내가. 아니, 어저께도 먹었는데 오늘 저녁 되니까 또 밥맛 없대. 그래서 이번엔 입맛이 없대, 입맛이.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자는 거예요. 과자하고 아이스크림하고 빙가루는요, 뭡니까? 우리 아이들 여름 됐어요. 긴팔 입고 다녀요. 반팔 입혀야죠. 그리고 반바지도 하나 사주고 슬리퍼도 하나 사줘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좀, 그렇죠.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 칭얼거리면 아이스크림 물려주고 과자 한 봉지 사줘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오픈 프라이스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4개 품목에 시행되던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1년 만에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왜? 편법으로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 부담이 누적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픈 프라이스는 뭐예요? 그래요. 제조업체가 표시하는 권장 소비자 가격 대신에 유통업체가 그 상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거래요. 이게 왜? 서로 간에 어떤 경쟁을 시켜서 이 가격을 안정시키고 가격을 어떤 다운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면 값이 지금 우리 동네에서는 800원이 돼버렸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폐지되면 지금 유통업체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그거래요. 예. 다시 권장 소비자 가격을 붙이게 되면 유통업체들이 걱정하는 거는 권장 소비자 가격 부활로 제조업체들의 어떤 가격 결정권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 1년 전후로 라면 값을 붙여야 돼요. 자, 대표적인 오리온, 삼양식품, 농심, 그죠? 물론 깨끗하고 양심 있는 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어떤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1년 전 폐지되기 전 그 가격으로 붙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자, 유통업체 업자가 걱정할 게 아니고요, 소비자들이 걱정할 일이에요. 아무래도 물가 부담이 상당히 크겠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화이팅.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요,
지수 이평선이라든가 거래량 이평선, 그 다음에 주체별 보유수량, 그 다음에 이격도 CCI, 이렇게 여러분들께 차트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트 들어가서 하나하나 한번 쭉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종목을 많이 담아왔어요. 추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지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고 어느 지점에서 내가 매도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그걸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아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선요, 차트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우선요, 위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표시를 이제 안 해드려도 이제 아실 거예요. 맨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것이 바로 CCI입니다. CCI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거는 거래량, 일단 이거부터 한번 펼쳐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화면을 제가 한번 키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셨던 전혀 다른, 종가 단순이 아닌, 종가 지수였습니다. 그죠? 종가 지수에 5, 10, 20, 60, 120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종가 지수 3, 7, 14, 28, 56 이렇게 세팅을 해드렸어요. 맞죠? 예, 그래요. 자, 일단 닫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게 이 부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걸 좀 제가 키워서 봐드릴게요. 이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지금 개인 보유 수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보유 수량, 그 다음에 외국인 보유 수량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각 주체별 그 보유 수량을 거래량에다 일단 같이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한번 같이 차근차근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요. 특이한 게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해놓고 제가 크게 확대를 해드릴게요. 다른 기관 보유 수량하고 외국인 보유 수량하고 다르게 개인 보유 수량은 이렇게 거꾸로 보기로 해놨어요. 거꾸로 보기. 예, 그렇죠.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인 투자자 500만 명 중에 0.6%가 개인 투자자 500만 명이 가지고 있는 전 시가총액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우리 500만 명 개인 투자자들 가지고 있는 종목 수가 2.9개. 참 우스운 얘기죠? 2.9개래요. 그래요. 그러면 0.6%는 어떻게 한 종목씩 몰빵을 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제가 따라갑시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보기. 자,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게 바로 이격도입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참 열심히 했죠? 예. 우리 성수상 열심히 했어요. 자, 이격도도 똑같아요. 이격도도 여러분들 보실 때 되게 5, 20, 60, 120 이런 선을 보죠. 그런데 다 치우고 제가 201선과 241선만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심 라인, 기준 라인에서 상향 돌파, 하향 돌파. 자, 이 부분을 좀 보자고 그랬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요한 거는, 값순위 값들에서 머니플로우 인덱스하고, 그리고 RSI.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거는 각 보조 지표마다 여러분들 과매수권과 과매도권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값순위와 값들이더라. MFI와 RSI를 가지고 항상 상단과 하단을 한번 지켜보자 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값순위 값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한 것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 잊어먹지 마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CCI입니다. CCI. 예, CCI를 보면 얘도 키워서 볼게요. 자, CCI는 피어리드를 150으로 놨더라. 자, 여기까지 제가 일단 강의를 드렸습니다. 강의를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내가 어떤 기준과 원칙을 잡아야 되느냐. 물론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는 여기 어떤 구름대 차트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마 끝을 맺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질 거예요.
어떤 종목을 대비하고 기존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 직접 이 종목을 직접 보면서 내 스스로 보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 그건 바로 여기 있더라. 그래서 차트로 들어가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지금 차트로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이게 바로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보이시나요? 자, 일단 이쪽으로 좀 옮기시겠습니다. 자, 제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선을 거놓고요. 예, 선을 거놓고 자, 다시 두 손이 거져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리 옮겨놓고요. 이쪽 부분 제가 일단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확대를 해서요. 5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요. 차근차근 설명. 자, 그래요. 자, 보시겠습니다. 우선요. CCI하고 그렇죠? 종가지수 37142856 일단 보겠습니다. 자, 영선을 돌파하는 이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이 부분을 자 주목해 보시고 그리고 이 밑에를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차트를 보니까 어디에 56일선이라고 하는 이 56일선 우에 뭐가 그렇죠? 캔들이 그것도 기왕이면요. 음봉이 아닌 양봉 캔들이 그 우에 서 있으면 여기서부터 어떤 앞으로 정배열을 시작하는 어떤 중요한 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밑에 자 일단 거래량하고 이격도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자 보세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왔습니다.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왔죠? 자 개인 보유 수량은 미안합니다. 어쨌든 거꾸로 보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 그거죠. 같이 가자. 자 기관이 됐든 외인이 됐든 같이 가자. 나도 끼워줘. 나도 이제부터는 0.6% 개인 투자할래. 그게 뭐다? 외개인. 그럴 때 밑에서 보니까요. 이격도도 똑같이 이쪽 기준선 라인을 상향 돌파할 때 그 지점이더라. 그러면 다시 줄여서 자, 잘 안 보이시더라도 한번 멀리 보겠습니다. 멀리 보겠습니다. 그럼요.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일단 도달을 했죠. 이 상단 부분은 갑순이 되겠습니다. 갑돌이는 어디 갔어요? 예, 출근했어요. 돈 벌러 나갔어요. 그래서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이 삼성전자 차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갑돌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선이 빨간 선과 파란 선이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CCI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더 갔는데요. 주가는 더 갔는데 자 CCI는 밑으로 빠지더라. 이거를 다이버전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해드린 게 바로 밑에 이격도입니다. 이격도는요. 그냥 쭉 끌고 가서 고점 부분 딱 부딪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결국에는 내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쯤 보니까 또 특이한 게 뭐냐면요. 밑에 거래량이 개인, 기관 쭉 끌고 올라가다가 자, 천정 부분에서 이때부터 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60일선 초기에 시작할 때 자, CCI가 영선을 돌파하고 이격도가 기준 라인을 돌파하고 자, 개인이 기관을 열심히 따라 붙고 있을 때 안전하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기가 막힙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예,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자, 기가 막혀요. 자, 그러면 지금 최근은 어떻게 됐냐 보자는 거예요. 최근은, 자, 최근은요, 이쪽 부분이죠. 그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죠. 자, 일단은 이쪽 지금 CCI 부분은 완연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격도는요, 벌써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다가 다시 최근 삼성전자, 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그라미 쳐줘야죠. 아유, 기가 막혀요. 아유, 끝났어요, 이제. 자, 여러분. 그래요. 자, 잘 보이시나요? 그래요. 이 정도면 화면 잘 보입니다. 자, 안 보이시면요. 제가 한번, 이게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여기서는 소장님 올라오지 않았는걸요? 예, 그래요. 밑에 한번 쳐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쳐다볼게요. 자, 밑에 이렇게 줄여서, 자, 조금만 줄여볼게요. 자, 이 정도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격도는 올라왔습니다. 아, 그러면요. 56일선은요? 예, 56일선이 밑에서 내려오면서요. 양봉 3개를 딱 감싸고 손으로 딱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래요?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내릴 수가 있죠. 소장님 밀리는데요? 아, 그러면요. 처음에 받쳤던, 샀던 그 부분이 밀려버리면 종가상, 그럼 손절하세요. 그러나 상승 기조라는 건요.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제가 지난 23일이었습니다. 6월 22일 날 제가 대가들의 투자입법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제가 항상 무방하죠. 내일도 무방을 합니다. 자, 무방을 하는데 제가 6종목을 드렸어요. 6종목을 드렸어요. 아, 그래요. 삼성전자, LG,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 SDI, KTNG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걸 왜 드렸냐면 제가 7월 첫 번째 토요일, 둘째 또 토요일,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요일, 지금 헌터 사단이 전국 순회 강연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는 그 주까지 한번 보십시다. 이 6종목이 다 갈 것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 그러면 저기서 들어가야 되겠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시면 소위 이제 전문가님들이나 내지는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잘해요. 내가 아무리 차트를 보고 나는 쌍바닥을 그리고 싶어도 나는 이 자체에서 쌍바닥이라고는 도대체 그릴 수가 없더라. 그러면요, 이미 여기서는요, 쌍바닥이 그려져 있어요. 그죠? 상단과 하단에. 쌍바닥은요, 여러분들이 그리지 않으셔도 여기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되죠. 그래, 쌍바닥. 예, 쌍바닥입니다, 이게. 쌍바닥 치면서 그 지점. 아시겠죠? 그 지점. 예. 영선입니다. CCI는. 그 다음에 이격도는요, 그냥 기준 라인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라인이 안전한 매수 포인트예요. 물론 2분기까지는 반도체주들은 비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는 이유는 어떤 3, 4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전망, 그걸 바라보고 지금부터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주식은요, 돈 들어오면 쳐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일단 따라다니는 거예요. 젖은 낙엽 꼭 기억하십시오. 오케이, 아시겠죠? 예, 그래요. 자, 일단은 이 종목은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다른 거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사랑해요 LG 되겠습니다. 자, 사랑해요 LG. 제가 늘 우리 그 개인 투자자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은요, 반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잃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러긴 싫잖아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뛰어 들어온 것은 처음에 무심코 던져본 게, 이게 돈을 잃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전을 찾기 위해서, 본전만 찾으면 저는 주식을 그만두겠다 하시는 분들이요, 거의 80~90%가 돼요. 근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전을 찾으면 왜 그만둡니까? 끝까지 쫓아가야죠. 그렇죠? 자, 다음 제 보이시는 종목은요, LG라는 종목입니다. LG도요, 제가 여기다가 선을 거놓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거놓고요. 이 선이 여러분들 안 되겠어요. 너무 굵으니까 이 가늘게 좀 긋겠습니다. 이래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보이실라나요? 네, 됐습니다. 그래요. 자, 보일 겁니다. 잘 안 보이네요. 자, 다시 굵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일단, 한 EPT로 가겠습니다. EPT로. 여러분들 설명을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EPT로 가고요. 일단은 이 부분 일단 보시겠습니다. 자, CCI 보이시죠? 이게 주가가요, 이쪽에서 쭉 내려왔었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자, 56일선이 이렇게, 그죠? 타고 올라오는 이 지점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릴게요. 자, 양봉 올라왔고요. 자, 밑에, 자, 이격도 올라왔죠. 그 전에 거래량은 분명히, 자, 개인 보유 수량, 자, 거래량에 들어있는 개인 보유 수량, 거래량도요,
점차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거래량은 어떻게 보는 거다? 자, 일단 거래량을 제가 여러분들 일단 채워드릴까요? 네. 자, 그래 채우고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보이십니까? 거래량 보이시죠? 돈 들어오면 쳐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돈 한번 딱 들어오면요, 탁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데일리 사랑하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여 부분 여기가 매수로 보시면 돼요. 매수로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자, 그러면 목표가는요,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그리고요, 밑에 여기까지 선을 긋고 제가 또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요. 자, 꼬리 다는 부분요. 꼬리. 그러니까 기형아예요. 자, 기형아예요. 뭐 그런 이제 긴꼬리 원숭이도 있지만, 예, 아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큰일이네. 자, 몸통보다 꼬리가 고점에서 길면요,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걸 고점으로 보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소장님, 지나가 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파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날,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자, CCI하고, 그 CCTV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격도를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CCI는 어떤 그 거시적인 것보다도 가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깝게, 내가 더 욕심 부리지 않고 아주 안전한 구간, 그게 어디냐면요. 거래량 보실까요? 이게 안전한 구간이요. 거래량 보실까요? 안전한 구간.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안전한 구간이에요. 안전한 구간. 여기가 거래량 다 들어왔다가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그저 감소되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죠? 근데 마지막 한 번 더 올라서 쌍봉을 만들기도 합니다. 다시요. 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보이면 이게 쌍봉이야? 모르죠? 그건요. 자, 이격도를 보시면 압니다. 이격도. 자, 이거를 쌍봉입니다. 이렇게. 그죠? 쌍봉이죠? 예, 그런데 자, 제가 CCI를 보겠습니다. CCI는요. 쌍봉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부분 찍고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가는 자, 56일선 이 근방에서 자, 정확하게 여기네요. 야, 기가 막혀요. 자, 여기서 치고 올라가세요. 이렇게 꼬리 단다라는 건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건 캔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는 애초에 자, 장대 양봉이었다는 얘기예요. 장대 양봉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지점에 이 지점 도달하면 굳이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한 종목을 정확하게 매수 포인트만 잡으면 그 지점부터 시작해서 크게 욕심 부리지 말자. 크게 욕심 부리지 말자. 제가 늘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1%에 감사할 줄 알자. 그래서 처음부터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눈이 트이고 점차적으로 귀가 트이고 마음이 열리면 욕심, 탐욕 없어도 결국에는 돈이 나한테 따라 붙더라.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LG 종목은 중요한 건요, 이 부분이었어요.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보다 제일 많았던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요, 바로 이 지점이더라. 그러면, 자, 시작할 때쯤 다시 선을 그어보면 이 지점에서 이 지점과 이 지점, 구간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그러죠? 예, 큰 수익을 냈었던, 아니면 했었던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잠깐만요.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자, 궁금한 건 그거예요. 자, 소장님, 그러면, LG가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LG는 제가, 저번에 이제 무방에서 이제 드렸고, 제가 이제 그 전국 순회 강연회 하면서 보셨죠? 저도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거예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기서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자고요. 처음에 지금 현재 LG전자 위치를 보면요, 여기 지금 올라오지 않고 꺾였습니다. 이 부분이 딱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았죠? 자, 56일선에, 자, 안착해 보일 듯 하다가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자, 밑에 이격도 봤더니 올라오다가 살짝 눌려버리죠. 완전하게 올라왔을 때 하루 이틀 후에라도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제가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해드린 이유도 이 우에,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지수 이동평균선 우에 거래량 막대 그래프가 뚫고 올라오는 지점, 그 지점부터가 바로 또 출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 내려가면요, 안 하면 돼요.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하시는 우리 기존의 회원님들은, 일단 한 번 났죠. 다시 올라오면 다시 잡겠죠. 그게 바닥이라는 것은, 바닥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찾을 수 있는 건요, 여기서는 좀, 약간 어설프지만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요, 그런 그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그림 나올까요? 그래요. 역 헤드앤 숄더. 역 헤드앤 숄더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절차가 아닌가 싶어요. 아시겠죠? 야, 멋집니다. 자, LG 이제 지나갑니다. 자, 다음 종목 무지하게 많이 가져왔어요. 다음에 이제 LG 패션. LG 패션이에요. 자, LG 패션. 자, 이 지점. 여러분들 차근차근 아주 열심히 갑시다. 자, 여기도요, 똑같아요. 제가 동그라미 치고요, 동그라미 치고, 자, 동그라미 쳤습니다. 동그라미 쳤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좀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자, 눈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개인, 그리고 기관이, 자,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들 눈에 지금 확 튀어야 되니까요. 자, 우선 봅시다. 자, 집중하세요.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일단 거래량을 일단 한번 빼겠습니다. 자, 뺐습니다. 다시 제가 삭제를 하고, 선을 다시 긋고, 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특이한 게 뭐냐면, 이 거래량 부분에서, 자, 기관과 개인이 빠지고요.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국인이. 그렇죠? 이걸 손바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 내리고 오르던 손바뀜을 하든 아무 관련 없이 이 부근과 이격도 부근, 이 부근을 잘 지금 보고 있다가 이 부근에서 딱 가로채는데 어느 부분? 그렇죠. 그래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고동색 선은요, 여기 제가 좀 크게 확대해 드릴게요. 자, 크게 확대해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이 라인이요, 이게 여러분들 56일선 되겠습니다. 56일선. 아시겠죠? 56일선. 이격도 CCI 딱 봤을 때 56일선 위에 양봉 캔들이 그 위에 자리를 잡거든. 오케이, 땡큐, I love you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이 매수 구간이고요. LG 패션은 어쨌든 지금도요, 제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진행형 같든 아니면 저 같으면요, 이 지점에 한번 놓고요. 자, 이 지점에 저는 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격도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볼게요. 이격도하고, 자, 이 부분 보면서 제가 확대해 설명드릴게요. 자, CCI는 큰 욕심 없는 어떤 그 가시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이 구간만 일단 수익을 내겠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격도는 끝까지 쫓아가서 끝장을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죠? 자, 이격도 부분은 이 부분이었었는데, 아니죠. CCI는 이격도는 이 부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멋지죠? 일단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진행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기존의 회원님들은, 예, 저랑 같이 하신 회원님들은, 자, 나왔어요. 자, 기가 막혀요. 자, 다음 갑니다. 자, 다음은요, 그래요.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예, 삼성 SDI. 자, 기가 막혀요. 재밌습니까? 재밌어야 돼요. 주식은 재밌어야 돼요. 주식은 즐겨야 돼요. 스톡앤조이. 자, 주식은 즐겨야 돼요. 자, 제가 선을 다시 긋겠습니다. 이쪽 부분요. 갑자기 숨소리가 안 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쪽 부분 제가 일단 선을 거놓고 여기도요. 제가 일단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요. 여기도 짧게 치고 나왔죠. 스윙이. 3, 4일 가는 건 스윙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도 드셨겠죠.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에요. 이미 거래량은, 보유수량, 자, 보유수량은 개인과 기관이 아주 찰싹같이 찰싹찰싹 아주 그냥 젖은 낙엽처럼 같이 붙어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부분 보이시죠? 자, 56일선 관통하고, 자, 이후에 십자선, 그리고 양봉이 섰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자, 뚫고 올라왔죠.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부분은요, 정확하게 맞았어요. CCI는 되게 이제 다이버전스가 좀 나타나는데, 그를, 이격도도 똑같이 CCI와 어떤 다이버전스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 되고,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수익 구간입니다. 여기가 수익 구간, 여기가 수익 구간. 더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를 또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위치를, 이게 자꾸, 죄송합니다. 예, 자꾸, 지금 차트가 흥분했어요. 차트가 흥분했어요. 자, 이 부분. 자, 지금 현재, 그러면 삼성 SDI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떻습니까? 라고 설명해 드리면요. 자, 이렇게 조금 크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자, 일단 제가 우선 확대해서 이 부분 두 군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는요, 여기에 56일선에 정확하게 안착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거시기합니다. 전라도 말로. 아시겠죠? 그리고 이 CCI가 보니까요, 탁 올라오긴 했는데 배 깔고 있어요. 그죠? 배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냥 쳐다보고요. 일단 다리만 떨고 계세요. 그런데 다른 점은 그거예요. 이격도는 올라와 있는데 CCI는 올라오지 않았고 지금 이 부분에 양봉다운 양봉 캔들이 하나가 주어지고 자 밑에 거래량 보이십니까? 밑에 거래량 21선 여기 보세요. 이 부분 보세요. 아주 그냥 도토리들. 자 여기를 거래량 종가지수 이동평균선 21선을 뚫고 들어온 막대 그래프가 하나 나오면 너는 한판 붙어보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끝장났어요. 개인 투자들 돈 발라먹지 마시고 뺏어 먹을 걸 뺏어 먹어요. 아시겠어요? 라면이 하나에 800원이에요 지금. 예. 자 다음에 빨리빨리 갈게요. KTNG. KTNG. 자 KTNG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요. 야, 요 부분. 근데, 이격도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56일선 올라왔고요. 이 부분이에요. 이것도 추천한 거예요. 맞죠? 6월 23일이에요. 7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주식 강연회 끝날 때까지 이게 안 가면 직접 강연회장 와서 저 멱살 잡으라고 그랬죠? 예, 그래요. 잡으세요. 예. 저는 이 원칙과 이 기준대로 간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이 기준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이 지점, 이 부분에 지루하게 끌고 가는 소위 이제 박스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어쨌든 밀리지만 않으면 기다림. 자, 56일선이 자 지금 시간이 다 돼갑니다. 56일선이 잘 지나가고 있으면 어쨌든 현재는 진행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래도요, 오늘 제가 많은 종목을 해왔는데, 그래요. 예, 다음 시간, 회를 거듭할수록 여러분들께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종목을 대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세팅하다 보면 좀 더 아주 재밌는,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 장중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데일리 ON 그래 K2헌터 클럽 오셔서 아침 8시 40분까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장 끝날 때까지. 예, 그래요. 하여튼 오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고맙고요. 일단 오늘 공부한 내용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항상 힘내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대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시입니다.
예,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